예, 오늘로 세월호 침몰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던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계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대 교수, 그리고 진춘택 SSU 상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춘택 SSU 상임위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바다 날씨가 많이 이제 좋아져서 좋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뭐 기다리던 생존자 소식은 아직까지 이제 들리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신락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에 희망을 걸고 구조 수색 작업을 또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 브리핑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 5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수색 작업 상황을 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그 사고 시때부터 20일까지 예. 그 유속이 너무나 빨라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설치하는 것이 그 5개를 지금 현재까지 설치를 하고 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예, 6개까지 설치를 했는데, 네. 어저께부터 그 유속이 완만하여 많은 잠수사들이 동원이 되었고, 지금 오늘 4개를 더 설치를 하여 네. 1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잠수사들이 동시에 투입이 되어 그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 예. 오늘 그 날씨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사고 해역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보다도 더 저 사고 이 바다 날씨가 나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보다 더 좋고 예, 예. 내일 모레까지 그 기후가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예. 수색 그 지금 저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선수의 예. 그 2군데, 네. 예. 선미 쪽 2군데, 중앙 한 군데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3층과 4층의 그 그래픽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3층 진입 시도 경로 일단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주로 이제 3층과 4층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3층이 아무래도 이 편의시설이 많이 있고 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이 지점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저 객실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편의 시설과 그 라운지가 네. 이제 그 있어서 이곳에서 밤사이에 그 수색 작업을 많이 이제 벌였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그 희생자를 수습했고요. 네. 지금 3층에 보면 이렇게 격실이 있다 보니까 이 일반인 탑승이 추정되는 그 객실까지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격실이 이렇게 구분이 맞습니다. 나눠져 있다 지금 보니까요. 현재 거기에는 그 선체가 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잠수사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3층 네. 객실 및 그 식당 그런데 다 지금 현재 그 가이드라인을 5개 내지 6개를 지금 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앞서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이제 4층도 한번 볼까요? 네. 이 안에 이제 잠수사들이 부유물질을 이렇게 해치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부에 이렇게 직접 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선체가 예. 가라앉으면은 그 선체 속에 있는 그 부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떠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잠수사들이 거기에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잠수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무난히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그 부유물질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뭐 빼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빼낼 수는 있지만은 예. 지금 현 상황이 인명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예. 인명 구조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 김기수 교수님, 예, 이 예. 사고 원인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초 이렇게 115도로 급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랬었죠. 근데 이게 보니까 J자로 완만하게 이동을 한 걸로 45도 나오고 있죠. 정도로, 예. 예, 이게 이제 급선회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 그 AIS 정보를 다시 복원해 가지고 파악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이게 급선회를 했냐, 완만하게 배가 선회를 했냐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배가 어떤 급박한 이유 때문에 배를 돌렸냐,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돌렸냐,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급박하게 돌아갔다 하면은 앞에 어선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좌초가 됐다든지 기타 조류 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그런 이유일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3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잘못했다 한다면 예. 그거는 인적 과실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항적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기록을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한번 좀 당초에는 이렇게 8시 48분에서 4분 동안에 이렇게 확 꺾은 걸로 이렇게 예, 예. 알려져. 이렇게 왜 정전으로 이제 항적도가 이제 입력이 안 됐던 거죠? 예, 예, 그렇죠. 그 사이가 사라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이렇게 꺾은 걸로 파란 그 예. 선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은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예, 예. 복구해 보니까 실제로 배는 예,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간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 정전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8시 48분에 정전이 됐다는 예,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발표가 안 됐었던 상황인데요. 네네. 이제 정전이 되면은 배의 이제 조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브릿지에서 키를 이렇게 돌리면 전기 신호가 선체 맨 뒤쪽 하부에 있는 타기실로 전달이 됩니다.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정전이 됐으면 전기 신호가 잘못 전달이 됐을 수가 있고요, 일단. 예. 그다음에 타기실에 그 유압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펌프가 돌아가면서 기름을 돌려주면서 그 압력으로 뒤에 타가 돌아가는데요. 네. 예. 이 유압 펌프 쪽에 하나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전이 그 사고의 이제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떤 경우입니까? 발전기가 꺼지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만 꺼지면 배는 침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전기가 꺼져도 배는 그대로 있고 또 배터리가 비상 배터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배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나운싱 이 방송하는 것 예. 이런 예. 것들은 다 됩니다. 단지 조타기는 전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직류 전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조타를 했던 항해사가 평소보다 이렇게 좀 많이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정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정전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원래부터 조타기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정전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고 상황에서 이제 정전이 됐고 조타기가 작동이 안 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조타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조타를 하드 스타봇 내지는 하드 포트로 썼겠죠. 그러면 키를 대규모로 키를 쓰다 보면은 배에 경사가 생겨야 됩니다. 예. 그 경사 때문에 화물을 고박을 안 했으면 그 화물이 어떤 한쪽으로 쏠린 것이고요.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 데다가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라스트가 다 안 차 있었다고 본다면 예. 그것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평형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밑에 그 하고 있는 예예 평형수를 선전 맨 말씀하시는 밑에 거죠? 평형수를 예. 말하는 거죠. 그 평형수가 완전히 차 있지 않았다면 자유표면 효과가 발생해서 그 물 때문에 더 복원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쏠리고 그 자유표면 효과가 있는 물이 더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배가 더 복원력을 잃게 되고 혹시 이제 처음부터 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배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네. 이 타각을 아주 대각도 타를 씀으로써 배가 한쪽으로 쏠리고 화물이 쏠리고 그래서 원래 위험했던 데다가 이 화물이나 그 평행수의 자유표면 효과 때문에 더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근데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이게 급선회를 했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예. 뭔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해서 배에 구멍이 나서 파공이 나서 이게 물이 들어오고 예, 그로 인해서 이렇게 그렇게 기록 해도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상황은 우리가 아무 그럼 정보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정을 할 수 그럼 있죠. 지금 이제 파공 가능성은 없는 파공 건가요? 가능성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예. 파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파공이 실제 없잖아요. 지금 배- 내려가서 이제 다 확인을 한 겁니까? 내려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다 확인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궁금한 보도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사진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 사진으로 사진을 봤을 때 관찰을 파공하고는 했죠. 상관이 없고 파공이 없었죠. 그럼 단순히 이게 배가 기울어져서 내부에 물이 들어온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이제 배에서 어떤 이유든 이제 정전이 일어났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조타기가 이제 작동이 좀 안 된 상황이고. 꼭 정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조타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예, 연이어서 이제 조타기가 이제 작동이 잘 안 됐고 예.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배가 이제 돌기 시작했고 예. 화물이 이제 또 쓰러졌고 예. 쏠렸고 예. 그러면서 이제 침몰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전 직후에 어떤 조치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전이라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 정전이라는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배가 항해 중에는 정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안 되는데 이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정전이 됐는지 그건 또 밝혀봐야 될 문제죠. 예, 이 정전이 됐다는 것은 배에 심각한 그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파도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정전이 되면 조타기가 작동이 안 되면 배가 바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파도가 옆방향으로 치게 되면 일반 상선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 중에는 절대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기관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해 중에는 절대 정전 안 되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선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관부 쪽에 물어봐야 될 문제고요. 네. 예. 왜 정전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배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나요? 발전기를 3대를 가동을 합니다. 예. 입출항 때는 2대를 가동을 하고요. 항해 중에는 1대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그 1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죠. 정전이 되더라도 곧바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돌리면 또 됩니다. 원상에 병렬 발전하기도 쓸수 있어야 하고 되는데 또 다른 그게 비상 조금 좀 발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어졌다 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분 정도는 1분 정도 이제 이게 발생했으니까요. 아마 어느 한 발전기가 꺼졌고 다른 발전기를 바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죠. 예. 자, 지금 그 구조와 관련해서 좀 진춘택 위원장께 좀 여쭤봐야겠는데 아침에 저 브리핑에서 다이빙 벨 얘기가 좀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실제로 이제 다이빙 벨 같은 것도 이제 구조 수색 작업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장소에 따라서 예. 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다이빙 벨이 그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 다이빙 벨에 대해서 그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이빙 벨이라는 것은 깊은 수심에 들어가서 잠수사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도 하고 끝나고 올라올 때 서서히 올라오는 위에서 조종을 해서 올라오는 그 기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저기의 여건으로서는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은 저것이 내려와서 버텨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이빙 벨은 넣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 파악을 잘 해서 네. 그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의 그 판단에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그 지휘부에서는 그 기존의 바지선이라든지 이런 작업 활동하고 선들이 엉킬 우려가 있어서 불허했다라고 지금 일단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거기에는 많은 지금 가이드라인 설치하고 네, 고유물도 잠시만요. 네. 지금 잠깐만요. 북한이 지금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하는 그 정황이 감지됐다.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됐다는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TF를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에서는 북한이 이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 그러니까 뭐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이제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런 걸로 지금 감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춘택 위원장님, 네. 그 다이빙벨 얘기하다가 잠깐 속보 예. 전해드렸는데요. 그 다이빙 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수사가 깊은 수심에서 그 사용하는 기구인데 예. 지금 현재 저기에서는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현장 지휘자의
생각에 맡겨야지 바깥에서 지금 뭐 넣니 많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예. 지금 현재 저기에 그 다이빙 배를 설치를 한다면은 그 전에는 조류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그 조류에 밀리고 넘어지고 줄도 끊어질 수가 있고 잠수사의 그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예. 네. 오늘부터 그 정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정조 시간을 맞춰서 판단하에 과연 내려가서 작업을 하면은 잠수사들한테도 조금 도움은 됩니다. 예. 그러나 저기가 그 과연 다이빙 배를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건가? 그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예. 다이빙 배를 투입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잠수사가 이제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이제 좀 영이 예. 일종의 저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역할, 그거나 뭐 거의 비슷한데 예. 그것은 위에서 크레인으로 그 와이어 줄로 연결해서 내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에서는 그 깊은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 37m면 깊다면 깊지만 저기는 최하 50m 이상, 70m, 100m, 200m 정도 그 사고의 지점에다가 내리는 것이지 저기에는 과연 그 오히려 작업 지연만 늘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사용할 때 좀 용이한 부분이 있겠죠. 조류가 없고 동해 예. 바다 같은 경우는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네. 예. 수심이 깊고 그 시야도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휴식도 하면서 올라오는데 잠수사가 수심 100m를 내려간다. 네. 그러면 내려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은 올라올 때는 2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빨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런데 다이빙 벨이 필요한 것이지 20m, 30m에 다이빙 벨이 뭐 들어가서 그렇게 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저기에는 그 잠수사가 2명 1조로 해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잠수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류가 그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네. 잠수사들이 그 조를 짜서 투입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이 원격 무인 잠수정 이제 ROV 그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예. 정도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ROV 그 무인 잠수정입니다. 그것은 그 선체를 그 눈으로 하기는 위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로봇을 넣어서 네. 그 무인으로 해서 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선체가 넘어지는 각도라든가 출입구라든가 그런 것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기는 조류가 세고 흙탕물입니다. 예. 그래서 저 무인 잠수정을 어저께 그 투입을 했다가 실패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조류가 약할 때 다시 한번 시도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저기에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현재 상황까지는 예. 그렇게 왜 생각합니다. 부적합한 거죠? 조류의 영향이 아무래도 조류죠. 가장 큰가요? 지금 그 무인 잠수정은 예.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데 거기에 프로펠러가 뒤에 달려 있는데 네. 그 프로펠러를 돌림으로써 그 노트 그 8노트에서 12노트인가 그 지금 맹골수로가 그렇습니다. 그걸 해치고 선체에 진입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 추진력이 약해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에는 시도를 어저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실패했는 걸로 예, 나와 있는데 그렇죠. 다시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김길수 교수님 말이죠. 예, 이 세월호와 이제 진도 VTS와의 이제 교신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됐죠. 그런데 지금 선장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뭐 행동 내용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월호가 이제 진도하고 교신하기 전에 제주하고 먼저 교신한 걸로 돼 예,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 나오는데요. 예.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뭐 채널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16번 채널을 이용하지 뭐 않았다면서요? 기본적으로 그 VHF 통신기가 2대가 있습니다. 예. 모든 배는 2대씩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라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대 중에 한 대는 16채널을 청취를 하고요. 예. 다른 배가 조난 당했느냐 이 청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다른 한 대는 자기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이 배는 제주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채널을 12로 해놨을 거예요. 예. 12로 해놨기 때문에 들자마자 바로 제주도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관제센터를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 그렇게 공용 됐을 거예요. 채널이라는 게 꼭 켜놔야 되는 꼭 켜놔야 거지 됩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켜놓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이게 이 항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중간에 켜놓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배가 의무적으로 켜 놓습니다. 안 켜놓을 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켜놓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켜놨죠. 아, 켜놨. 예, 켜놓은 켜놨는데? 상태에서 VHF가 두 대가 있는데 네. 하나는 16채널을 청취하고 있고 계속 청취는 예.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청취하고 예. 있고 뭐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청취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예. 있고. 이쪽은 이제 12채널을 쓰는 거죠. 예. 이쪽은 16채널.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용도로만 쓰고 있었고 이제 여기 상황을 보내는 용도로는 16번을 이용하지 않은 거군요. 16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16번은 긴급 시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예. 16번을 자기 마음대로 또 써도 근데 안 배가 됩니다. 기울어지는 거니까 이제 긴급시 아, 아닙니까? 긴급이죠. 그때는 써야죠. 예. 썼어야 되는 근데 거죠.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사적인 뭐 목적으로 뭐 누구 나오라 뭐 이렇게 네네. 쓸 때 쓰면 안 돼요. 제주하고 교신 내용이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는 이미 12번이 아니라 16번을 16번을 썼어야 되는 했으면 전파가 빨랐겠죠. 그렇죠. 빨랐겠고 예, 12채널로 어쨌건 근데 양자를 다 말하기는 또 곤란하죠. 한 곳에서. 이제 선택이었죠. 12채널을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판단이 참 잘못됐다는 부분이 여러 판단이 가지로 나오고 중요합니다. 있네요. 예. 16번을 쓰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약 한 전국에 있는 50km 아닙니다. 40km네 50km 정도까지 전파가 주변에 됩니다. 있는 주변 선박들. 그 선박 예. 주변에. 근데 또 하나 또 의문스러운 것이 이 배마다 비상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죠, 그거를 예. 또 선장이 누르지 않고 그것만 눌렀어도 위급하다는 상황이 충분히 그 승객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있지 그거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비상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배는 이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울립니다. 네. 영어로 휘슬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을 울리는데 호언이라 하기도 하고 이 휘슬을 울려야 되는데 배가 예를 들자면 배가 오른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뽕 한번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듣고 밖에 있는 모든 배들도 다 듣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뽕 누르면 저 배가 우회전 하는구나. 앞으로 우회전 할 예정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네. 좌회전 할 것 같으면은 뽕뽕 두 번 누릅니다. 그게 약속이 있군요. 약속이 다 예. 돼 있죠. 후진할 때는 뽕뽕뽕 세 번 누릅니다. 네. 대선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무작위로 막 그냥 30초, 1분 막 이렇게 막 길게 누르는 계속 거군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선할 때까지.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나 승객들이 그걸 인지를 했냐 이 말이죠. 예. 누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올라왔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기에 승선했을 때 바로 교육 훈련을 승선 대피 훈련을 시켰어야 됐죠. 그게 승객들에게도 승선 대피 훈련을 당연히요. 해야 예. 되는데 선원들이 거기에 완전히 숙지가 돼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승객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켜야죠. 네. 그런데 아마 이번 경우에는 계속 나옵니다만은 아마 선원들조차도 그 훈련이 명확하게 안 돼 있지 않았나 그런 네.